이제 9학년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배상이라는 단어하고 보상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자, 배상은 뭐고 보상은 뭐냐는 거죠. 이 배상은 자, 위법행위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서 가해자가 법을 위반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해자가 손해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써버리면 이쪽 업계에서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으로고 다른 문제를 안 보고 막 끊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업계에서 아주 나는 조그만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채점자가 생각할 때는 얘는 배상과 보상도 모르는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그냥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한테 당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법행위예요. 자, 우리가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재난이 많이 생겨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국가가 보상을 하겠어요? 배상을 하겠어요? 보상이에요. 예, 국가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죠?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국가가 도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가장 큰 게 이게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적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해서 낸 친구는 배상이지만 그 보험회사가 주는 것은 배상이 아니고 보상인 거예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고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배상과라는 말은 없어. 다 보상과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그러면은 배상과 배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적용을 해서 민법 750조 이거는 사람의 행동을 잘못해서 위반한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민법 758조는 사람이 사용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법률이에요. 그러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가해자가 될지 몰라. 그죠? 배상이라는 건 누가 가해자가 될지 몰라. 그러면은 자, 왜 제가 배상과 보상을 먼저 해야 하냐면 이 보상에 해당되는 근제보험이에요. 그리고 배상에 해당되는 게 배상 책임이에요. 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근제 배상 책임인데 근제는 보상이고 배상 책임은 배상이야. 그러면 근제는 뭐냐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있고 업무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여기서 적용되는 법은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원법,
그래서 업무 중에 다친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혀 과실이 없어도, 사용자가 잘못이 없어도 돈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피해자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보상금을 평균 임금의 600일치를 주겠다 그러면 600일을 주는 거지. 피해자 너가 과실이 30%니까 30% 까겠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과실상계를 안 한다. 우리가 지금 근제보험이 한 파트고 배상책임이 한 파트인데 도대체 공부하면서 근제보험과 배상책임 이 두 개도 못 가르면은 그죠? 큰 줄기 두 개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제는 뭐냐? 보상책임이고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이고 보상책임이라는 것은 사용자하고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사용자하고 제3자 안 돼. 제3자와 근로자 안 돼. 꼭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여야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라도 업무 중 사고에 적용되는 거지 휴일날 놀고 가서는 적용 안 돼. 업무 중에 업무 중. 그래서 업무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근기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이나 선원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일정 금액. 이걸 우리가 보상책임이라고 그러고 근제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근제보험의 특징이 뭐냐? 사용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돈을 준다.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안 한다. 근데 여기는 위법행위를 해야 돼. 위법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의 사용자도 들어갈 수 있어. 이 피해자의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용자 근로자 뿐이지만 여기는 사용자를 포함한 전체 가해자가 근로자도 포함한 전체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잘못해서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비돼가지고 그죠? 안전시설이 미비돼가지고 비계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런데 보니까 사용자가 그냥 날림으로 안전장치 해가지고 그냥 허름하게 했더라. 자, 그러면 업무 중 사고니까 산재도 되지만 여기서 안전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도 진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과로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다. 근데 사용자는 그 정도의 과로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문제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미리 알고 너는 좀 쉬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과실이 없죠. 그럴 때는 뭐만 합니까? 만약에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보상만 해주고 이때는 안 해준다.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공부하지 말고 보상과 배상에서 우리가 보상과 배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 중에서 근제가 있는 거죠. 왜 보상이 이렇게 넓으면 그 중에서 근제가 있는 거죠. 보상이 이코르 근제는 아니에요. 보상이 다른 것도 있죠. 우리 보험회사에 준 것도 보상이니까. 보상 안에 근제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상 책임과 배상 책임의 가장 큰 점은 하나는 위법행위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 가해자의 사용자도 포함될 수도 있다. 그죠? 피해자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 관계가 있든 없든
자, 자동차 사고 나서 꽝 치여 사람을 치면 둘이 계약관계에 있어야 책임지는 게 아니죠. 무조건 물어줘야 되겠죠. 그죠?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이게 배상책임이다. 그런데 무단횡단했어, 피해자가. 그래서 과실 40%야. 그러면 60%만 주는 게 배상책임이죠.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를 한다. 그런데 보상책임에서는 과실상계를 안 해. 과실상계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보면 우리가 먼저 근제를 먼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배상 책임을 공부를 해요. 자, 다른 교재는 배상 책임이 먼저가 있는데 배상 책임 우리가 생각해 봐요. 1번을 시작해서 한 8까지 가고 9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근제가 있으면 근제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근제 사고가 있고 배상 책임 사고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업무 중 사고로 사고는 났는데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슨 말 하겠죠? 가해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산재에서 번역 끝나는 거죠. 산재에서 번역 끝나는 거예요. 자,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고 사용자도 과실이 없고 지 혼자 다친 거야. 그죠? 그러면 근제로 끝나는 거죠. 자, 여기는 뭐겠어요? 업무 중 사고가 아니야. 그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친 것처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합친 게 뭐냐 그러면 근제 다음에 배상 책임. 그죠? 그 다음에 근제 다음에 배상 책임. 배상 책임 다음에 근제는 없어. 배상 책임 다음에 근제 다음에 배상 책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 책임을 먼저 공부하면 이걸 다음에 이건데 2층부터 공부하고 1층을 공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왜? 근제 사고 나서 자,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공사하다가 위에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먼저 산재 처리를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사용자 안전장치 안 해놓은 거야. 잘못했어. 위법행위를 했어. 그러면 산재 끝나고 또 추가 청구해서 배상 청구를 또 해요. 그러면 공부할 때 근제를 먼저 공부하고 배상 책임을 공부해 순서대로 이게 업무 순서인데 배상 책임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근제해버리면 1층 없는 상태 2층을 먼저 공부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저희 교재만 근제가 1장이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자, 배상책임보험을 이제 봤어요. 자, 배상책임보험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약관이 배상책임이 수백 개. 그러면 그거를 약관을 수백 개를 공부하면 우리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묶어야 나머지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다른 책은 두꺼워요. 왜? 약관을 계속 약관을 일배책 약관, 근무선 약관, 무슨 약관, 무슨 약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관을 20개 해놓으면 책이 800페이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읽은 내용 또 있고 읽은 내용 또 있고 앞에 또 있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어디 세 번째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익숙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공통 부분을 완전히 다 묶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자, 모든 배상책임보험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손해배상액 산정. 보험금을 얼마 줄 것이냐 하는 거는
모든 배상책임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배상책임보험이 강제보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 그래서 얼만큼 줄 거냐는 거죠. How much. 이게 손해액 산정인데 이게 모든 배상 책임이 똑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먼저 할까 하는 거죠. 먼저 할까. 계산 문제가 70%가 나와. 60에서 70%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를 여러분이 끝에 하잖아요. 이론만 계속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계산 문제 하잖아요. 그러면 숙달이 안 돼. 숙달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하다가 계산, 마지막. 이론하다가 계산, 이론하다가 계산. 근데 시험장 가면 1번부터 4번, 한 번까지가 계산이야. 70점이야. 그러면 계산이 시험의 거의 대부분인데, 결국은 계산이 자꾸 뒤로 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먼저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책임보험에서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가해자가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 사람이 부딪혔는데 내가 자전거 탄 사람이 물어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집이 3층인데 2층에서 막 우리 집에 물 산다고 난리가 갖고 막 자기들 가전제품이 막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 가서 뭐 별거 아닌 줄 했더니 이 가전제품이 2,500짜리라고 물 들어가서 배상해 미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게 250원짜리 이게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뭐 2,500이라는 거야. 그래서 2,500 주면 어떡합니까? 수리해서 쓰죠. 20만 원 들고. 보험을 안 들면 그래요.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하고 끝까지 싸우고 뭐 하는데 보험이 안 들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어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줄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게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이거예요. 왜?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약관을 보면 약관에 공통으로 있는 사항이 7, 80%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사항을 계속 약관마다 나열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나중에 그 약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공통부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없는 내용을 각 파트별로 강론이니까 강론은 2장, 3장, 2장, 3장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공부할 때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나열하면요. 또 나열하고 또 나열하고 그러면은 그냥 가요. 왜? 머리만 산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뭔가 묶어서 여러 가지를 딱 한눈에 보게끔 해줘야 그나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제배상책임보험도 저렇게 나열을 구조를 했다는 거죠. 구조를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통사항을 다 빼버리고 나면 약관이 한 50조, 60조 있는데 거기서 자 공통사항은 거의 90%예요. 그러면 나머지 조금씩 틀린 것만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르는 약관이 나왔어요. 그래도 공통사항이니까 막 쓰는 거예요. 왜? 약관이 우리가 배상 책임만 해도 1,000몇 개 약관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약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선생님 1000몇 개 하겠어요. 하세요. 10년 동안. 하세요. 뭐 하세요. 저도 몰라가지고 실무하면서 약간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왜냐면 한 과목 80점 맞았어요. 그런데 다 그거 열심히, 재밌어요. 그거 열심히 하느라고 딴 과목 3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과락이에요. 과락.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들 때도 그래요. 자, 우리 아줌마가 보험 들어왔어요. 내가 직장 잡았어요. 아줌마 보험 든 좋대요. 들었어요. 모르더니 변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월급이 150 되는데 한 30만 원 넣은 거야. 그렇게 넣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처음에는 3만 원, 4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넣는 거예요. 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지 어쩔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백수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비라든가 기본적인 보험들은 내가 갖고 가겠다. 이건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내겠다. 그 보험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형성해 가면서 이제 하나씩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쏴버리고 이건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을 왜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모님이 소개해서요. 그러면 이모님을 위한 보험이에요. 절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야. 이모님을 위한 보험. 이모님 월급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짧은 시간에 빨리 공부하고 리피트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처음 하신 분들은요. 한 달, 2달 동안 그냥 코마 상태. 왜 그러냐면 학원이라는 게 2달 안에 과목을 다 끝내야 되잖아요.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스피드로 가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학원 다 듣고 했다 그러면 아이큐 한 400은 돼야 돼.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줌마들도 합격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다 합격을 해. 뭐예요? 반복.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듣고 모르면은 포기를 해. 근데 공부 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르면 쪽팔려서 집에서 계속 봐. 그거 알 때까지 봐. 그리고 지는 와서 뭐 이해했냐면 아유 어저께 놀았어. 어저께 밤 새가지고 눈 삐끗 나와서 이제 이해해놓고 얘 놀았어. 그래놓고 막 설명해. 그러면 얘 공부 못한 놈 어떡합니까? 아씨 똑같이 놀았는데 왜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안 놀았어. 안 놀았어.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면 전혀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30%만 알아들어도 행복하다. 그거 모르면 또 듣자 하는 거죠. 우리가 2차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이렇게 돼요. 자, 기본 강의가 있고 사례 문제반이 있고 모의고사 반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론반을 공부하면서 사례 계산 문제반은 뭐냐? 그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풀면서 숙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틀려가면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8회 하면요. 여기 한 70명 앉아 있어도 야호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술 먹고 야 어떻게 어디로 갔냐 그러면 내가 지리산 가라 그랬는데 나 설악산이더라고. 그럼 또 양호한 거야. 두방강가 있는 놈도 있어. 개판. 근데 그걸 풀면서 고쳐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맞추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못 맞추면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 아니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하는 과정인데 연습 때 홈런 못 쳤다고 야구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영우는 뭐 한두 번 치고 나서 홈런 쳤는데 프로야구 됐나? 야, 그렇게 안 했을걸? 어마어마하게 휘둘러 대서 이제 그도 100억 벌잖아. 어? 근데 우리 그 과정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모르면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듣지. 그러면서 자꾸 리피트를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한 번 듣고 나서 내가 오늘 3분의 1밖에 못했어. 그리고 막 남자 표정 봐. 근데 봐, 웃고 있어, 저게. 몰라서 웃는 거거든. 근데, 와, 저기는 웃고 있어. 잘하나 봐. 아니야. 처참해서 웃고 있는 거야. 처참해서. 그러니까, 대신 나는 그래요. 이 시험이 90% 이상, 90%가 직장인들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사실은 진짜 10%도 안 돼요. 보면서 시험장 가봐요. 전부 다 흰머리 뚝뚝뚝 나오는 애들이 다 이 정도가 연계야. 40대 초반이 연계라니까. 왜? 보험회사에서 30대 후반 정도 돼야 5년이 넘어가. 그리고 한 7, 8년 돼야 시험 보라 그래.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막 시험 보잖아. 그러면 그건 하극상이라 그래. 왜? 위에 시험 못 들어간 놈이 있는데 내가 와서 공부하라 일 안 하고 막 시험 보고 해서 합격해버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대리들 이런 애들이 있답니까? 저 새끼 내보내는 거죠. 저 새끼는 빨리 나가 내보내는 거야. 왜? 아니 그런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너무 잘나면 잘라볼 수밖에 없어요. 조직은 너무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 안 하면 안 되고 부족한 척 하면서 이렇게 쓱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쯤에서 많이 하고. 근데 직장에서 밤 10시까지, 9시까지 일하다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실무에 좀 감각은 있지만 하다하게 공부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무사나 일반 변호사처럼 하루에 18시간씩 그냥 3년 동안 내리 공부해.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없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죠. 손사 몇 년 공부했냐? 그래요. 3년 공부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몇 시간 공부했냐? 3년 공부했어. 10시간. 3년은 공부했는데 10시간 공부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몇 시간 공부했냐 물어봐 나는. 그럼 말을 안 해. 몇 시간이 중요한 거죠. 시간이.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못 알아듣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자꾸 리피트하고 또 읽어보고 어차피 처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됩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보상과 배상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근제보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자, 근로자를 한번 나눕니다. 자, 손원. 배에서 일한 사람들이죠. 배에서. 그러면 배에서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다쳤다. 그러면 선원법을 적용해요. 자, 선원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치면 예를 들어서 일 못해서 병원에 있으면 월급의 며칠치를 주고 장애가 나오면 얼만큼 주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육상 근로자는 다시 국내하고 해외로 나눠요. 자, 여기서 해외라고 하는 개념은 잘 보세요. 이라크에서 설립된 법인이 이라크 국민이 다쳤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대한민국의 우리가 사용자예요. 대한민국의 사용자예요. 근데 이라크에 출장 나가는데 이라크에서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다친 사람은 이라크 법률을 적용하지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우리 국민 임원을 채용해서 외국 현장으로 보냈을 때 이럴 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이라크 현지 법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이 적용 안 돼요. 이라크 현지 법인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이라크 법률 적용하겠죠. 근로자가 이라크 근로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 안 하고 이라크 법을 적용하겠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채용해서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채용해서 이라크 현장으로 보낸 거죠. 거기서 다쳤을 때는 우리나라 법인이고 우리나라 근로자이고 외국에서 다쳤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자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사용자고 그 다음에 근로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내에서 다친 거고 이거는 외국에서 다친 거예요. 자, 이때는 적용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산재법을 적용해요.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사용자면 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도 되고 불법 체류자도 되고 외국 근로자도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일하다가 사고 났다. 그래도 산재 처리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에서 채용됐으면 외국에서. 자, 그러면 이때는 산재법을 적용을 해요. 자, 그런데 자, 근로기준법하고 산재법이 동시에 적용되는데요. 국내 근로자한테는. 그런데 근로기준법보다는 산재법이 더 보상액이 커요. 그래서 국내 근로자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고 산재법이 적용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산재법은 여기는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자, 여기는 선언법이 적용되고요. 셋 다 공통적으로 업무 중 사고고요.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는 보상 책임이고요. 피해자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셋 다 업무 중 사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진다. 과실이 전혀 없어. 사용자는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 그리고 완벽한 안전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어. 그래도 업무 중 사고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 3대 특징. 근제범의 상대 특징이 뭐냐?
업무 중 사고를 담보한다.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담보한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어떻게 하냐? 법률이 정해놨다. 법률이 정해놨다. 자, 그러면은 이 보험을 우리가 산재보험이라고 그래요. 산재보험. 자, 우리 이걸 공부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산재법이 적용될 때는 처음에 15인 이상이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5인 이상의 피용인이 적용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1인이에요. 상시 1인만 되면은 적용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근기법은 언제 적용하냐? 한 명만, 근로자 한 명만 있어도 적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15명 이상이면 산재법 적용하고 15명이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보험이 뭐냐면 국내 근제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산재보험이고. 그 다음에 5명으로 줄었어, 산재가. 그래도 5명 이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제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재가 1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산재는 근제보다도 이건 국가가 운영하고 이거는 개인이 일반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다치면 많이 다치면 평생연금을 주고 있고 이거는 연금도 없어요. 보험료는 여기가 더 싸요. 여기가 더 비싸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자라면 어떻게 들겠어요? 근제보험 안 들고 전부 다 산재로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없어져 버렸고 이것만 있는 것이. 그래서 약관은 아직도 국내 근제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은 국내 근제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팔지는 않는다. 왜? 산재에서 다 가고 산재가 15명, 15명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죠? 옛날에는 14명, 15명 미만은 근제보험, 15명이면 산재보험인데 산재가 이제 상시 1인만 되면 다 산재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싸고 그죠? 더 돈도 많이 주는 산재보험을 들지 보험료도 비싸고 돈도 적게 받는 국내 근제로 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관 형태만 남아있어요, 지금. 약관 형태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해외 근제보험. 이걸 선원 근제보험.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재보험,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이게 4개가 있었는데 지금 국내 근제를 거의 안 파니까 이렇게 팔겠죠. 그래서 산재,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이 3개가 근제보험이 있다. 이렇게. 자, 근제보험은 3개가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요? 산재보험,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제보험에서 이만큼 줬어요. 근제보험에서 이만큼 줬는데 아니 이 사고는 사용자가 잘못했네. 사용자가 추락망도 안 치고 비계라고 해서 이제 건물 외벽에 쌓아놓은 쇠뽕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허름한 거 써버리고 왜 그러겠어요? 사고 나서 보상해 주는 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를 지금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이 사는 거죠. 왜? 소비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까지 기업이 살면 국민이 산다. 그러니까 기업은 살려야 된다. 국민은 죽더라도.
이게 지금 10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서민 경제가 다 나가지고 자영업자 다 나가버리고 이제 막 대형 유통회사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서민이 소비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외국에 팔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팔려서 오는데 그래서 저들만은 잘치를 해. 근로자들한테 막 1억씩 주고 1억 5천 주고 그러고 서민들은 못 사고. 근데 외국에 맨날 사줄 거냐는 거지.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잘못을 해서 사고 났다 하면 사용자 이제 물어줘야 되겠죠. 아까 물어주는 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배상이라고 그랬어요? 배상. 잘못해서 물어봐 주는 거는. 그죠? 그런데 선원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을 먼저 보상을 하고 이 초과 손해가 있으면 이걸 담보해 주는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은 근재보험이에요?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배상 책임 보험. 잘못했을 때 주는 거죠. 그럼 배상 책임 보험이면 근로자가 과실이 20% 있어요. 과실 상계한다, 안 한다? 한다. 과실 상계한다. 그래서 근재보험에 묶여 있지만 이건 근재보험이 아니고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무슨 말겠죠? 그런데 자 실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실무하는 사람들끼리 언어를 많이 쓰죠. 작게 쓰고, 그죠? 뻑가충. 뻑가충 했어. 올라가고 이제 쳤어요, 이게. 근데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오.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면 저희 가서 쳐봐요. 나와요. 다 나와요. 좀 있으면 국어사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그러면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걸 빼고 근재보험이라고 실무에서 얘기를 하고 요거는 선원 해외 근재, 선원 근재, 근재보험 얘기하는데 이건 근재보험이 아니죠. 배상 책임 보험이죠.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는 근재보험 사배책 특약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근재보험은 보상 책임이고 저건 배상 책임이니까 줄였을 때 뒤를 다 빼버리면 뭐가 될 수가 있죠?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근재보험 들었냐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산재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너 근재보험 들었어? 너 회사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 산재 끝난 친구한테. 그럴 때 근재보험이 이거 들었냐는 게 아니죠. 왜 이거하고 이거는 둘이 동시에 못 들으니까 세 개는. 산재보험 처리서 갖고 있는 친구한테 너 회사 근재보험 들었냐고 물어보면 이거 들은 거 아니잖아. 이거 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에서 우리가 근재보험 그러면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고 밑에는 산재보험, 해외 근재, 선원 근재 저거를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는 근재 사배책 특약이라고 하죠. 그렇게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재보험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 시험 범위가 아니죠? 공보험이잖아요.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뭐냐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가 근제보험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예요. 산재보험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는 거죠. 왜냐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에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라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왜? 공보험 가입 조건이 왜 사보험 시험에 나오냐고. 그거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하고 몇 년 고생할 바에야 1년 더 준비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일찍 오시죠. 일찍 와서 그냥 준비하고 있죠. 왜? 3년간 투쟁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을은 갑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죠? 을은 을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제보험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근로기준법 이거 세 개인데 산재보험을 좀 개괄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개에서 근로자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 중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근제보험에 하려면 어떻습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중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 똑같아, 사고는. 그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그만 다르지.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방법 똑같아요.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 똑같아요. 근로자의 개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똑같아요. 네? 업무 중인가 아닌가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이 업무 중 사고를 근로자의 업무 중 사고를 담보하는데 국내 근로자냐 해외 근로자냐 선호이냐 하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이 없으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상 책임이 있냐 없냐는 건 똑같고 how much 얼마를 줄 거냐 이것만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근제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쉰 것 같지만 이거 모르면은 못 들어가요. 오늘 딱 머릿속에 딱 해서 집에서 뭐 여기서 설명할 때는 제가 마력이 좀 있어요. 이거 설명할 때 다 할 것 같아요. 문 열고 나면 50% 이상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한 20%밖에 안 남아요. 집에 가면 선생님이 3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나는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 3시간 동안 했는데 너 영화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나는 5분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 리피트를 해야 돼요. 그날 리피트. 집에 가시면서 꼭 외워야 될 사항만 계속 리피트 해야 되는데 아니면 쉬는 시간에 공부 외워버리면 자꾸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그러면 다음 해가 아니라 내년에야. 내년에. 대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빨리 공부하고 머릿속에 딱딱딱 익숙하면 되는데 이게 또 외웠는데 다음 시간에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리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이 약관이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근제배상책임보험 그러면 근제보험은 약관이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그만해. 그거는 그대로 얘기해보겠다 그러는데 배상책임보험 가면 막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안에 보험이 20개가 있어요.
약관 하나에, 상품 하나에 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부터 시작해서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선박 수리업자 배상책임보험, 시설 배상책임. 그러면 영업 배상책임보험 하나 공부하는데 약관을 22개 공부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배상책임보험을 어떻게 되냐?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전체 개괄을 해주는 거야. 그죠? 전체 개괄을 해주는데 느낌이 할만하다. 그래야 돼. 야, 갔더니 못하겠다. 벌써 환불 하면 안 돼. 내가 그랬죠. 끈기를 가지고 계속 리피트하면 어차피 처음 보는 거는, 그죠? 우리 손자가 5살짜리인데 어느 날 이만한 큰 거를 가져왔는데 거기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요. 공룡 조각 맞추는데 조각이 한 2, 300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기했죠. 야, 이거 못 맞춰, 임마. 그리고 그림이 이것도 그렇고 저거 비슷비슷해요. 이거 맞춰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맞춰달라길래 내가, 야, 새끼야, 이거 안 돼. 넌 네 수준이나 내 수준은 안 맞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시간 동안 계속 하더니요. 2시간 반 만에 들고 할아버지 들어 다 맞췄어요. 2시간 반 동안 계속 해보더니 2시간 반 만에 맞췄어요. 5살짜리가. 나는 이미 포기했죠. 불가능이다. 그럼 지가 왜 했겠어요? 관심이죠. 관심. 그래서 또 엎으면 또 2시간 반을 또 해요. 우리는 엎으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보기 싫죠, 이제. 아이씨. 미리 다 포기하는데 또 해. 근데 우리 이제 와이프는 천재 났다고 난리인데 그 천재 아니에요. 관심이지. 여러분도 관심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다. 자, 배상 책임은 첫 번째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자 보세요. 갑돌이가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데 지는 배상책임보험을 다 나열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큰 컨셉 중에 하나가 둘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사람이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재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3층에 사는데 물이 새가지고 2층에 막 헝그러졌어. 그러면 사람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의 하자죠. 그걸 담보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배상 책임에서의 사고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치거나 남의 다치게 하는 거. 물건이 사람을 다치게 하나 무리하거나 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나 이건 피해자죠. 이건 가해자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선박이 세월호가 과잉해서 사고 났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문제될 수가 있죠. 그거는 재물보다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과적을 실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행위를 2개로 나눠요. 하나는 나의 일상생활이냐 업무 중이냐.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세수하고 뭐하고 하는 건 내 일상생활이죠.
친구 만나고 커피 먹고 일상생활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전거 타고 한 먹고 동네 한 먹고 동네 일상생활이죠. 회사 출근했어요. 업무죠. 그죠? 그래서 크게 영업비용은 하나의 보험으로 담보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보험으로 담보하니까 영업비용하고 일상생활로 나눠져. 자, 일상생활은 뭐예요? 업무 중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중이지 않는 거.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업무 중이 아닌 거. 일상생활이에요. 자, 회사에서 12월 달에 술집 같은 데인가 봐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자 2명하고 남자 2명이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중 여자애가 술을 먹고 뻗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소파 저기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 1층에 소파에다 눕고 갈라니까 얼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개를 비추고 난로를 3개를 켜놓고 간 거야. 불나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애는 불나니까 튕겨나갔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돈 주고 이 4명을 상대로 1억 5천 구상 들어와 있어요. 난리 난 거야. 24살, 5살짜리가 1억 5천을 어떻게 만들어? 끝난 거지. 인생을 마이너스 신용불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일상생활로 담보해야 돼. 왜? 업무 위에잖아요. 알바가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술 먹다가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배책에서 보상받게 해줬어요. 일상생활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은 다치겠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외제차하고 부딪혔는데 나는 뼈 부러졌는데 1,500 받았는데 외제차는 3천만 원 나왔대. 미치죠? 아니 나는 뼈 부러져가지고 몇 대를 고발했는데 보상금 1,500원 나왔는데 외제차는 3천만 원 나왔대. 일배책에서 줘요. 왜? 내가 자전거 타고 간 거는 일상생활이니까. 상대방이 운전한 거는 자동차 사고니까 안 되지만 나는 일배책이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업무 이외의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게 일상이에요. 낚시하러 놀러 가서 사고 났다. 낚시하러 놀러서 싹 던졌는데 뭐가 여기서 걸린 거야.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걸렸어. 확 잡았더니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뭐야 잡았더니 가슴이 막 피가 나고 난리야. 그럴 수도 있죠. 응? 그 응급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일배치.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공부하면 사회에 보상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 주변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배치기. 자, 영업행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상했다는 원리. 원인. 자, 모든 것이 원인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데 대상이에요. 업무 중 근로자가 다쳤을 때 그 사용자가 잘못해서 다쳤을 때
보상이에요, 배상이에요? 배상이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잘못해서 근로자한테 물어주는 거 무슨 보험이에요? 아까 근제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죠. 자, 원인 중에서는 다시 나눠요. 자, 전문직이 아주 전문적인 행위를 하다 사고 난 거.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간병인, 건축사, 임원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죠. 아주 전문적인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다들 대물이에요. 변호사 대물이에요. 변호사 때문에 사람 죽지는 않아. 그죠? 회계사 재물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 손상을 공부하기 때문에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은 의사배책하고 간병인 배책만 공부하면 돼. 미용사 배책이 있긴 있는데 거의 보험을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주냐? 미용사가 잘못 없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컴플레인 걸면은 지가 잘못했다 써줘. 그래서 모랄이 너무 커서 안 팔아. 그러면 일반이염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그리고 갑니다. 자. 자, 일반이염은 일단 물로 나눠요. 물. 문과 인해사고를 다 담보해요. 근데 일단 나누기를 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공사 중 사고 또는 조립 중 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업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무너졌는데 옆에 집 뭐 다 날아가고 사람 다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엊그저께 무슨 다리 하나가 평택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간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도급업자 배상 책임에서 담보하고 거기 일하는 근로자가 다쳤어. 그러면 근제보험 사변적 배상 책임에서 담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마지막은 자, 이건 공사 중이잖아요. 사고죠.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누구한테 팔 거 아니야. 그죠? 양도 후 주인이 소유, 관리, 사용 중 사고예요. 자, 요게 대부분이죠. 자, 뭐예요?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그죠? 창고업자 배상 책임보험. 저기 맞죠? 정비업자 배상 책임보험. 저기죠? 건물 배상 책임보험. 저기도. 그죠? 선주 배상 책임보험. 저기죠? 가스시설 배상 책임보험. 여기죠? 학교시설 배상 책임보험. 다 여기죠? 수렵시설 배상 책임보험. 다 여기죠? 다 거의 모든 위험이 여기에 해당돼. 그러면은 여기는 약관들이 저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그 약관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뭐만 다르냐? 이게 체육시설이냐, 아니면 보트시설이냐, 유락시설이냐, 도선원이냐, 선박이냐에 따라서 특징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재물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담보한다. 물론 여기에 행위까지 담보하죠. 이 시설물과 관련된 영업행위. 이 시설물과 관련된 영업행위. 자, 그럼 여기가 뭐 있을까 하는 거죠. 여기 뭐 있을까? 자, 양도 이후 사고는 맞는데 제조 과정에서 하자로 사고 난 거야. 이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PL법이 적용, Product Liability 적용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공사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여기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배상책임, 이건 다 단일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상품은 다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게 1000개가 넘는 거죠. 자, 그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여기는 민법 750조 행위. 내가 잘못했을 때 758조 주택의 하자. 758조가 아까 뭐라냐면 물건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750조는 뭐예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죠? 그래서 750조, 758조. 자, 여기는 올 위험이에요. 왜? 피해자만 다치면 다 해주니까. 업무 중으로. 여기는 750조 밖에 없어. 왜? 전문직 배상 책임에서는, 그죠? 의사가 잘못해야 되는 거니까, 의사가 잘못한 건 행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와서, 이거 전부는, 자, 이거는 758조, 요거는 PL법, 758조, 750조, 750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떤 보험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게 750조, 758조만 공부하면 이 사람이 그게 주택이냐, 선박이냐, 시설물이냐, 체육시설이냐, 건물이냐, 부탄가스냐, 가스시설이냐, 그죠? 유람선이냐, 이렇게 다를 뿐이지 재물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758조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 배상 책임에서 보상 책임이, 배상 책임이 있는가 봐라 하면 750조 쓰면 되고 750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각각 공부하자.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국에서 사고 났다. 학교에서 사고 났다. 유치원에서 사고 났다. 할 필요가 없어요. 758조, 750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때 손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는가를 논해봐라. 그러면 750, 재물, 물건 때문이면 758조, 사람 때문에 750조. 그거 쓰고 나서 기본적으로 막 써. 그러고 나서 있다 할까 없다 할까 딱 돌려봐. 근데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거야. 있다. 없다 그러면 다음은 계산 문제가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다가 안 나와, 잘. 뭔가는 있어야 돼. 물론,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없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을 왜 해요?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럼 시험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모르면
책임이 있다. 이런 것도요, 시험장 가서 어마어마한 통법인 거예요. 잘 모르겠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다음 문제를 푼다. 왜 책임이 있느냐? 그래야 다음 문제를 푼다. 네가 시험 문제를 다음 문제 풀라 그랬잖아. 그러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저는 모르겠으면 그렇게 쓰는 거야. 야, 뭐 상식적으로 봐라. 다음 문제를 풀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 대신 뭘 써야 돼? 758조 요건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낱개로 공부하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딱 해서 이걸 적용하고 이게 전체 악구만 잡아지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낱개로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 800페이지도 적은 거야. 막 1000페이지 공부. 어떤 1500페이지 공부. 아니 그러면 1500페이지 공부하면 좋은데 그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냐고.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에서 이제 나머지는 다 저쪽에다 하죠. 모든 거를 저기다. 그러면 뭐예요? 저기는 758조 재물에 의한 손해와 그 재물과 관련 있는 행위 750조. 그거밖에 없어요. 시설물이다. 체육시설이다. 체육시설이 하잖아. 그 체육시설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행위로 잘못된 거다. 그죠? 선박배상 책임은 없어서 나 선박은 모르는데 개 같은 758조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750조 쓰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나오면 잘 모르겠다. 758조 이거는 사람 때문에 사고를 했는지 재물 때문에 사고를 했는지 그거는 알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은 그거는 그건 아니지. 여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 때문이다 758조. 재물 때문이다 758조. 그거 쓰고 막 써. 외워서. 그러면 758조는 막 한 6몇 조를 갖다가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그냥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있다. 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있어야 된다. 그거 나가면 안 된다. 조금 툭툭툭툭 가서 공부를 해.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하면 계산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나서 마지막에 시사 문제까지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늦게 공부하면 그죠? 시사 문제는 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7, 8월 달에 이제 1년치 신문 보면서 뭐가 요새 시사 문제가 있나라고 쭉 보면서 쉬는 시간에 1시간씩 보고 이런 감각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책 한 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배상책임보험이다. 그래서 이 배상책임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해 놨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이렇게 제 책은 다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단일 종목이에요. 단일 종목. 보험 하나예요. 이것도 보험증권 하나, 보험약관 하나예요. 이것도 보험 의사배상 책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도급자 배상 책임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건 생산물 배상 책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보험료 다 얘기해요. 모든 보험료 다, 그쪽 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쪽에 나왔다 그러면 758조, 750조 쓰면은 책임은 끝나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약관도 비슷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